책이 뜬구름 잡는다고 생각하니까 듣기 싫은 거야, 이 사람이. 듣기 싫은 것도 듣기 싫은 게 아니라 너무 뭐라고 되지? 진짜 뜬구름이라고 생각되면 공감도 안 되고 언니. 뭔가 집중도 안 되고. 그냥 그런 것 같아. 그동안은 언니가 막 이것에 대해서 맞아 이러면서 막 공감이 됐다면 이거는 뭐라 뭐라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지. 그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쟤는 서론부터 너무 뜬구름이라서. 그래서 이거를 뜬구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처음이라 그런 거. 이게 왜냐면 아직 내가 내용을 모르잖아 언니. 그러니까 내용을 알면 어떤 사람이 이 책만 읽어가지고 호oponopono의 이 비밀 이걸 명상해가지고 변화하는 자기의 삶? 이런 거를 막 또 유튜브에 강의한 사람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서론이 너무 나랑 안 맞아. 그치? 내가 너무 서론을 길게 읽었나? 서론이 나랑 안 맞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같이 읽어보려고 했던 게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 그리고 나 역시도 이 책을 좋아하지만 이 책 뭐야 이럴 때 있거든. 그런 거를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재밌는 책인데도 힘든 식으로 끝나가지고 뭔가 아쉽네. 그렇군. 차라리 그러면 그냥 본론을 저번처럼 아무거나 읽고 수업하고 그러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 부분만 읽어보자. 큰 부자가 되려면. 사람들 부자 되는 거 관심 있으니까. 큰 부자가 되려면. 휴렌 박사의 두 번째 세미나는 처음과는 달랐다. 프로그램들과 기억들을 지우고 정화하라는 메시지는 같았지만 접근 방식이 좀 더 느긋하고 즉흥적인 측면이 강해졌다. 그는 야구공 하나를 손에 들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야구 경기의 목적이 뭐냐고 물었다. 홈런을 치기 위해서죠. 누군가 대답했다. 이기기 위해서 아닐까요? 공에서 눈을 떼지 않으려는 거죠. 내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휴렌 박사가 특유의 굵은 하와이식 악센트로 대답했다. 이기거나 홈런을 치려면 항상 야구공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야구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야구공은 뭐야? 모두들 입을 다물었다. 숨쉬기요. 누군가 말했다. 이 순간이죠. 또 다른 누군가가 말했다. 휴렌 박사는 우리들이 좀처럼 감을 잡지 못하자 해답을 제시했다. 야구공은 신성입니다. 여러분은 제로로 돌아가는 데 초점을 계속 맞춰야 해요. 기억이 없는 곳으로요. 프로그램이 없는 제로 상태로. 정화.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둘 중 하나이다. 정화하느냐 정화하지 않느냐. 우리는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이루고 못 이루고는 결정할 수 없다. 우리는 신성이 우리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을 믿어야 한다. 신성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을까? 글쎄, 내려놓자. 정화. 나의 의도는 신성의 의도와 맞추어져 있습니다. 나는 휴렌 박사에게 말했다. 좋아요, 조셉. 의지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주차장 첫 줄에 차를 대려고 한다. 그게 우리의 의도다. 하지만 신성은 한참 떨어진 구석에 주차할 자리를 마련해준다. 왜 그럴까? 운동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려놓자. 정화. 나는 휴렌 박사와 이틀을 함께 더 보냈다. 방에 모인 인원은 13명이었다. 초점은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느냐에 맞춰졌다. 문제는 늘 발생합니다. 그는 단언했다. 나는 그 말에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그냥 적어 내려갔다. 정화. 문제는 기억들이 재생되면서 생깁니다. 기억은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유한 것이죠. 그 기억을 풀어내는 방법은 신성에게 사랑을 보내는 것입니다. 신성은 듣고 반응하지만 모두에게 최선의 방법을, 모두에게 가장 적합한 때를 고르죠. 선택은 우리가 하지만 결정은 우리가 하지 못합니다. 신성이 결정합니다. 이해가 안 갔다. 정화. 필리핀 출신의 행복한 미소의 사나이 마빈이 일어나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도 1년에 고급 승용차를 1억 5천만 달러어치나 팔았다고 말했다. 자신이 한 일이라고는 정화가 전부였다.
내가 한 일이라고는 하루 종일 사랑해요를 외친 것뿐이었습니다. 그가 악센트가 강한 영어를 구사하며 말을 이었다. 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정화를 합니다. 정화하고 정화하고 또 정화하는 거죠. 항상 정화합니다. 의도가 전혀 없다고요? 내가 의심의 눈초리를 물었다. 최소한 차를 팔려고 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그의 직업이지 않은가? 아니요, 예외는 없습니다. 나는 그냥 일하러 나가서 정화를 할 뿐입니다. 정화. 이틀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였다. 하지만 그 모든 걸 전부 받아들이기는 힘들었다. 정화와 사랑합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세상이 달라진다고? 차를 더 많이 판다고? 더 많은 돈을 번다고? 모든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휴렌 박사가 말했다. 여러분 안에 모두 있죠. 모두 다요.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정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정화되지 않습니다. 테러를 정화하라고? 정화. 경제를 정화하라고? 정화. 모든 정화하라고? 정화. 그것이 당신의 경험이라면 그걸 정화하는 것도 당신의 몫입니다. 휴렌 박사는 말했다. 쉬는 시간에 아내와 기르는 애완동물들이 궁금해서 집에 전화를 걸었더니 아내가 하루 종일 나를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의외의 말이었다. 아내는 할 일을 목록으로 적었다고 했지만 거기에 나를 위한 일은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뭔데요? 내가 물었다. 깜짝 놀랄걸요? 말해봐요. 100만 년이 지나도 모를걸요? 아내가 말했다. 나 머리 쓰게 하지 말아요. 100만 년은 살지도 못하는데. 아내의 대답을 말하기에 앞서 미리 알려줄 게 있다. 그때 아내는 산더미같이 쌓인 일거리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저러다 쓰러지겠다 싶을 정도로. 나와 또 다른 고객을 위해 각각 비디오를 제작 중인데다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홍보해야 했고 내가 집에 없을 때 살림을 하고 동물들을 돌봐야 했다.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처리하기 바빠 자기 시간을 갖기에도 벅찬 사람이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니. 그러니 아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겠는가. 당신 옷장을 정리했어요. 정화.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내 옷장을 정리하는 것은 아내의 몫이 아니었다. 나조차도 하지 않는 일인데. 당신 옷들을 모두 꺼내고 선반들을 분리한 다음 새 선반대로 교체하고 다시 옷들을 다시 걸었죠. 쌓여있던 옷 뭉치들은 모두 옷걸이에 걸고 바닥에 있던 옷들도 모두 정리했어요. 이것은 아내가 내 앞으로 500만 달러짜리 수표를 끊었다는 말만큼이나 놀라운 얘기였다.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갑자기 무슨 일 있어? 벌써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그걸 하고 싶었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아내는 언제나 시간에 쫓기고 있었다. 휴렌 박사는 기억을 정화하면 영감이 들어온다고 했다. 아내는 내 옷장을 청소하라는 영감을 받은 게 분명했다. 안을 청소하면 밖에서 결실을 얻는다는 것에 대한 은유이자 증명이 아니겠는가. 그날 휴렌 박사와 나는 스승과 제자처럼 그의 모텔방에 앉아 있었다. 그가 오히려 나를 스승처럼 대했다. 조세, 당신은 신의 최초 10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가요? 나는 기분은 좋았지만 솔직히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다. 당신은 사람들 안에서 신성을 깨우는 일을 돕기 위해 이곳에 있답니다. 당신의 글에는 체면의 힘이 있어요. 그게 당신의 재능이죠. 하지만 그것 말고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정화. 당신은 비즈니스계의 제이맨이에요. 그게 뭔지 알겠어요? 나는 전혀 짐작할 수가 없었다. 당신은 비즈니스계의 예수예요. 혁신의 선두주자. 그가 이 말을 한 동안 나는 이 대회를 혼자만 잔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무도 믿지 않을 테니 말이다. 나 자신조차도 못 믿겠는데 누가 믿겠나. 정화. 모르나에게서 현대 호호포노포노를 전수받은 그는 그녀와 함께 보낸 세월을 회상하며 말했다. 모르나를 만나고 처음 5년 동안은 그녀가 미치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말끔히 사라지더군요. 약간 이 책을 처음 읽을 때도 약간 미치광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 말이 안 되니까, 그치? 봐봐. 두서가 없고 시적이며 비현실적인 것이 휴렌 박사의 스타일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좌뇌나 우뇌 즉 한쪽에 의지하는 반면 그는 양쪽을 동시에 쓰는 듯했다. 그는 내가 비즈니스계의 구세주라고 말하다가 모르나의 이야기로 넘어갔다. 그 자체가 체면의 효과를 냈고 나는 매혹됐다. 더 듣고 싶었다. 당신 머리 주위에 소용돌이가 있군요, 조세. 그는 뭔가를 느끼고 말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건 화폐의 문양이에요. 이 글, 미국의 옛 $10달러짜리 금화.
이글처럼 말이에요. 이글이 미국의 예 10달러짜리 그 말에 이글처럼 말이에요. 어쩐지 그에게 끼고 있던 금반지를 보여주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그건 2500년 된 고대 로마 시대의 순금 반지였다. 박사는 손을 내밀었고 나는 그의 손바닥 위에 내 반지를 얹었다. 반지에 쓰인 글귀는 라틴어입니다. 파뎀은 신념을 뜻해요. 내가 설명하는 동안 휴렌 박사는 조용히 반지를 들고 있었다.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영감을 받고 있는 듯했다. 나는 그가 반지에 집중하는 동안 잠자코 있었다. 당신은 전생의 위대한 운명가였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궁지에 몰려 살해당했어요. 이 반지는 그 기억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웠다. 나는 가끔씩 전설가인 운명가가 된 내 모습을 상상하곤 했지. 실제로는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걸 두려워하는 성격이다. 그의 말대로라면 지금 나의 그런 성격은 과거의 연설을 끝낸 후 살해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그 기억을 자아가 만들어낸 기억이라고 생각했을 뿐 전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한데 휴렌 박사가 내 반지를 만져 그 기억을 집어낸 것이다. 나는 이걸 잘 끼지 않아요. 끼세요 항상. 그가 반지를 응시하며 말했다. 이 반지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의 가치를 알았던 치유자 같았던 겁니다. 나는 매료됐다. 휴렌 박사에게서 존재의 소용돌이 속에 존재하는 잔잔한 바다의 기운이 흘렀다. 세상이 휘몰아치는 와중에도 그는 침착한 듯 보였다. 무엇이 닥치든 어떤 말이 들리든 그는 자신의 본심을 말했다. 그는 나를 바라보다가 내 발을 쳐다봤다. 조셉! 맙소사! 당신에게 엎드려 절을 해야겠어요. 그가 내게서 무엇을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순전히 그것 때문에 마음이 움직인 것 같았다. 당신은 신과 같아요. 정화. 우리는 정화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는 주말 수련 세미나에 참석한 나와 모두를 향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정화하세요. 항상 끊임없이 모든 기억들을 정화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을 위해 신성의 영감을 줄 수 있도록 합시다. 정화. 나는 수련 도중에 그동안 내 책들 중 한 권만 정화하고 다른 책들은 정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돈을 유혹하라는 책을 썼나봐 이 사람이. 돈을 유혹하라는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지만 고객은 매 순간 태어난다는 책은 판매가 시원치 않았다. 나는 감전된 듯 등줄기에 짜릿한 전율을 느끼며 이 사실을 깨달았다. 그게 바로 다른 책들과 달리 이 책이 잘 되지 못한 이유였다.